제가 나온 이유는 뭐 이미 프로그램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 TF팀에 소속돼서 우리 본부의 황경환 형제님과 그리고 또 자원하는 청년 그 형제 자매님하고 팀을 꾸려서 몇 차례 미팅을 나누고 그리고 그 상의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를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내용은 이제 그래프들 보고 그 PPT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방 내용 우리가 이제 상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TF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던 많은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대학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이제 비율들이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를 TF팀에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이 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의 관심사가 정말 세속적이고 가면 갈수록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 MZ세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건 현실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는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느끼는데요. 최근에도 우리가 저한테 이제 배우고 있는 학생 두 학생을 그 1대1로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굉장히 우울증 증세가 있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전했겠어요? 예수님 전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과거에도 전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사형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옛날에는 교수님이니까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초 양육을 했습니다. 그 남친하고 같이 그 커플을. 근데 두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마음밭이 옥토가 돼가지고 정말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노은 모임으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 계기를 3월 1일 우리 선교대회로 삼고 선교대회에 참석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참석했어요. 은혜를 받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은 모임 와라 그랬더니 노은 모임 가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월요 모임 참석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나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기엔 그렇구나. 딱 증명되는 문제가 그거구나. 어린아이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래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모임에 그 청년이었었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아빠가 된 친구도 있고 제자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인데 아직까지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만나면은 이제 연배가 많은 거죠.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 TF팀에서 상의를 하고 돌파구를 한번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PPT 작성은 참고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주 탁월하신 황경환 형제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젊은 세대의 수용성이 높은 모임 운영이 타이틀이죠. 이 목적인데 보시다시피 BBB 2030 비전 핵심 전략인 젊은 세대의 수용성이 높은 모임 운영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 모임의 사역이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제 협조해 주셔가지고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보면은요
BBB 회원의 연령 분포 현황인데 30대, 20대가 4%예요. 20대가. 그리고 30대가 14%. 너무 비율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올해 이제 목표하는 3년, 3차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봤는데 그 결과 기대하는 목표는 이제 이겁니다. 와우,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 사실은 이 TF팀이 꾸려지고 이 다음 세대 직무라는 말도 다음 세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선발. 다음 세대 선발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TF팀에서 논의하다가 그래, 이게 맞네, 말씀대로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약속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터 선교에서 조금 아까도 이제 우리 대표님, 형제님 말씀해 주신 메시지 안에서도 이미 내용이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직장 사역에 열심을 내서 지금까지 달려오긴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영역, 바로 예루살렘이 아닐까, 그리고 온 유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는 계속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었던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력을 한번 투입해보자, 이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족이 되는 거죠. 내 자녀, 첫 번째는. 아니면은 난 자녀가 없다 그러면은 이 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촌이나 조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녀를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온 유대, 그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청년들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직무 또 쓰네요. 네, 선발해서 이 사역에 동참시키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느냐라고 보면은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50대, 70대의 그 회원들의 자녀들은 이미 지금 직장 생활을 하거나 늦으면 대학생 이렇게 되겠죠. 저의 첫째 아들도 지금 이제 대학교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 세대들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직무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만약에 지금 잘하고 있으면은 상관없지만 놓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들을 끌어안고 내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이들이 모임 안에서 내가 평생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사역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내 자녀에게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게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모티브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너무 어리거나 한 경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두고 이 운동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온 유대인데, 이거는 아까 설명한 거니까요. 다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선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 아닙니다. 예루살렘 전략, 온유대 전략, 사마리아와 땅끝 전략이라고 지금 이렇게 펼쳐놨는데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씩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다음 세대를 선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드림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소스들을 개발하고 동참시킨다. 그리고는 모임에 초대하고, 그리고 1대1 양육을 해서 결국은 BTC1 훈련까지 수료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를 삼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 지역교회에 동갑내기든 그 가까운 연령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선발해서 또 훈련에, 맨투맨을 하고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1차년, 2차년, 3차년이라고 생각할 건 없어요. 근데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려졌던 1차년에 좀 집중해서 한번 이 일을 추진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6월이죠. 6월부터 시작해서 양육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권혁준, 그리고 괄호 열고 아들 권순호, 괄호 닫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직무자와 그리고 그의 자녀, 그리고 실제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교회 청년 누구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면은 기도 제목 리스트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그 기도회를 갖도록 하고요. 지구나 지역 모임 중심으로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드림 리스트라고 지금 했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버킷 리스트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기 전에 한 번씩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뭐 우리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드림 리스트로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 가기. 이건 지금 염두하고 있는 거는 좀 아빠를 어려워하는 자녀, 엄마를 좀 어려워하는 자녀, 그리고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진, 그래서 제자 삼고자 하지만 거리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드림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한번 행동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같이 가기, 영화 보기,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 1시간 이상 같이 하기, 뭐 캠핑 가기, 요리 같이 하기, 지역 모임 수련회 함께 참여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TF팀에서는 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리스트 체크 다 해가지고 사진과 함께 인증샷으로 모든 걸 다 했을 경우에는 경품을 주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드디어 모임에 초대를 하는 거죠. 지역 모임, 비전데이 등 초대를 통해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리고 맨투맨 1대1 양육을 실시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 목표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BTC1 훈련자로 그가 선발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신년 기도회.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24년도 1월 달에 있는 신년 기도회에 함께 참석을 하게 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간증과 사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 공유하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일터 선교대회.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타이틀로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선교대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 세대 간증이 있을 거고 사례 발표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 순서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실행 계획 추진 결과 발표, 이 안들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그때 발표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2차 실행 계획 추진도 준비하고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타임라인에 따라 가지고 6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중보기도, 드림 리스트, 그리고 1대1 양육 초대, 모임 초대, 신년 기도회, 일터 선교대회라고 하는 요 5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직무하되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 영적 자녀 또는 친척들, 조카들 이 사람들을 다시 선발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키는 운동이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달할 내용은 끝났고요. 다음 세대 제자 삼기 이 운동을 위해서 이제 토의를 하게 될 텐데 나눌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더 좋은 방법들, 더 좋은 안들이 있으면은 서로 상의를 해주시고 특별히 그걸 함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그 어려운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답들도 좀 서로 나눠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내가 선정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품을 만한 나의 자녀들, 실제 자녀든 아니면 영적인 자녀든 아니면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이든 아무튼 2030에 대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희망과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토의를 하는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